타이탄의 도구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날 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 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는 해주지 못한다.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1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데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최고의 하이퍼포머 등은 모두 걸어 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라.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의 구도자인 시타르타와 부유한 상인의 대화를 보자. 시타르타,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상인, 그것들이 뭔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요? 시타르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이를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배고픔을 멀리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타르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는 기다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1장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1.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1점짜리를 정리하라. 2명상하라. 4만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4차를 마셔라. 5아침 일기를 써라. 이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피터 틸을 소개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즉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물론 진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목표는 지금 당장 무모하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되지. 10년이나 걸릴 거창한 거니까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 해라는 변명이 다름 아니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의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찾아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은 또한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틸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2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타이탄들이 추천하는 매일 10개 아이디어 만들기 연습. 1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낡은 아이디어 10가지. 2내가 직접 발명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물건 10가지 인공지능 변기 같은. 3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4구글 아마존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업 아이디어 10가지. 5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6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 7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업계 10곳. 8. 다들 사람들은 종교처럼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물건 브랜드이나 가치 대학 진학 내 집 마련 메이저리그, 스마트폰 등. 9내가 예전에 쓴 짧은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10 친구가 되고 싶은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 그런 다음 그들과 연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지 모색한다. 11 어제 배운 것 10가지. 12 오늘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 10가지. 13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것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기회만 되면 떠올린다. 이 악순환에 매달리면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엄청난 것을 만들려면 아주 작게 시작하라.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등을 자문해본다. 가장 작은 것을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큰 것 속에는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어 있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독특하고 별나게 살아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랜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한 이유를요.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이 뭔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좋아했을 겁니다. 유난히 개구쟁이였거나 뭔가를 유독 잘 만들었거나 노래를 간드러지게 불렀거나 달리기를 잘했거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친구들이 좋아했던 당신만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세요. 당신의 독특함과 유별남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당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취업과 사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커다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신의 독특함과 유별남을 꼭꼭 가면 뒤에 숨겨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타인과 똑같은 얼굴로 살게 됩니다. 유별나게 살다 보면, 독특하게 살다 보면 최고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격을 올려라.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곧잘 후회하곤 한다.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제 가격을 받지 못했다고. 고객의 지갑을 열려면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마크의 생각을 다르다. 당신이 뭔가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한다.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것,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정의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물건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다. 더 좋은 걸 사려는 것뿐이다. 마크는 가격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격을 25달러로 할지 30달러로 할지를 고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파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자 한다면 사는 사람 또한 제값을 치르고자 한다는 것이 그의 풍부한 경험에 바탕한 장사 철학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2가지 성공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무엇이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똑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2~3시간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2~3시간을 확보하면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2~3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이기러 나간다.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런 도도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는 내게 이렇게 답했다. 내 자신감은 비전에서 나온다.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한 고통을 버텨낸다. 사소한 장애물 따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였다. 나는 경쟁하러 경기에 나간 게 아니다. 이기러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보다 한 걸음 더 진한 극한점까지 가 있을 줄 알았다. 아놀드는 함께 대회에 출전한 경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무릎 부상이나 뭐 그런 걸 당한 적 있나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아니요, 왜요? 난 무릎을 다친 적이 없는데. 아놀드가 다시 말했다. 아, 그렇군요. 대개 허벅지가 나보다 얇은 것 같아서요. 혹시 부상을 당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례했소. 아놀드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은 선수들은 계속 전신 거울 앞을 서성이며 자신의 허벅지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고는 결국 그에게 진다. 아놀드의 심리적 공격에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아놀드는 믿기 힘들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면 쉽게 경쟁자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라. 최근에 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무슨 고민 있어요? 지난주만큼 활력에 넘치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당신이 이길 확률은 엄청나게 커진다. 아놀드는 실력의 차이가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실력의 우열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승리는 경쟁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 갖고 간다는 것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놀드의 심리 전술은 정말 일리가 있다. 아놀드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는다. 글의 명확성이 곧 사고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지표하고 굳게 믿는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모두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바야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코드 시인 코드 포어즈,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지닌 프로그래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